미션 365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네팔에 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네팔에서 지난 23년간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성강 선교사님 모셔서 특별히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좀 진지한 대화 또 깊은 대화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그때 지진 났을 때 특별히 특별 인터뷰도 긴급하게 해주셨고, 또 제가 이제 이번 방문하면서 선교사님 직접 뵙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 또 오늘 이 방송에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복음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이 시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와 보니까 뭐 하시는 일들이 사역들이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좀 초점을 맞추기를 우리 이 네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자배량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좀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또 그 전략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예, 우리 지금 특별히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형태로 시작하고 계시는 또 사역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제가 비즈니스 미션 형태로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아직 공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병원 사역하고, 그리고 의학원 사역하고, 그리고 카페 사역하고, 지금 여기 벤퀴시라고 연회장 겸 레스토랑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일반 선교 사역 내용도 또 뭐 너무 또 비즈니스 사역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일반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사역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반 사역도. 예, 제가 원래 전통 선교사로서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그리고 또 고아원, 보육원 사역, 장애인 선교 사역,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오던 가운데 여러 가지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선교사님들 오래되실수록 어떻게 보면 후원이 점점 이제 떨어지고 또 이제 약해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 항상 사역은 커지고 많아지는데 재정은 따라오지 못하는 보편적인 일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지금 있는데, 선교사님도 이제 그 과정을 겪으셨죠? 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미리 사실은 이렇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그게 이제 카페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어떤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을 제가 들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좀 카페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금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이 네팔에서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좀 가능성도 또 원칙 이런 것도 좀 저희가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우선 다른 것도 있지만 병원 사역도 크시고 뭐 제가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많은데, 카페 사역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좀 말씀 좀 자세하게 이제 좀 시작을 해주시죠. 네. 네, 사실 저희들이 카페를 시작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팔에는 전통적으로 이 현지인들이 네팔 차를 마시고, 그리고 커피라고 하면은 그냥 블랙커피, 밀크커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4년 전부터 네팔에 이 카페 붐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저희들이 이제 부부가 그 카페를 들러서 커피를 마시면서 현지인하고 대화를 하던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그야말로 신식 커피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하게 되느냐 이렇게 현지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외국에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다녀왔는데 외국에 뭐하러 가느냐 하니까 이제 외국에 근로자로 갔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한 그 경험을 살려서 네팔에 와서 이런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이제 반갑고 또 이런 한국에 가면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페 분위기를 이 네팔에서 느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런 카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현지인 그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직접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저희도 이런 좋은 장소 나오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와서 저희들이 좀 당황했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대화 가운데 농담 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현지는 정말 이걸 이렇게 진심으로 새겨 듣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만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현지인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네팔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게 현지인 식당인데 바제코 세꼬라고 34년 된 식당입니다. 그 바제코 세꼬라는 식당은 어떤 데인가 하면은 이 양념한 염소를 숯불구이 하는 건데 이 집에 식당에서 나오는 이 염소 숯불구이는 그 타종을 불허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그런 식당인 줄 모르고 가서 이제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이 이분이 이제 그 네팔에 그 카페 붐을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그분도 식당에 이 카페를 하나 이렇게 넣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카페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식이 없으니까 좀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 괜찮아 보였는지 여기 당장 내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해서 될는지 이 전통 선교사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를 해서 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 일을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남들 보기에 어떻게 우리를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것도 크게 우리한테 부담되는 것도 없고 이미 그 식당에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하나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으면 되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을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러니까 당신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죠. 얼마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이 주인이 그러면은 또 다른 곳에 하나 있는데 본점에 거기도 하나 더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염려가 됐지만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하루 종일 그냥 그 카페를 지키려고 거기 와서 의자에 안 앉아 있어도 이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부담 없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인하고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페를 한다는 것이 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또 이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했죠. 우리는 사실은 병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카페를 하고자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사역을 이제 가운데 이제
고아원을 하는 사역, 그리고 가난하고 또 과부나 이런 장애인들 돕는 이런 사역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카페에서 나오는 이 이익금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아주 그걸 좋게 여겼던지 자기도 너무 좋다면서 이걸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도 좀 뭔가 이렇게 여기 이 일을 장애인들이나 고아나 가부들 이렇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흔쾌히 그러면은 뭐 한 1% 정도라도 헌금식으로 네. 성금을 하겠다.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카페를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주인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카페를 하고 난 뒤에 식당 분위기가 달라졌고, 그리고 또 매상이 올랐고 매상이 30%나 업됐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데 있으면 또 할 거라고 네. 계속 이제 다른 사람, 원래는 이 카페에 자기들이 여기 네팔에 유명한 그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 사장이 와서 자기한테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줬대요. 안 주고 네. 이제 저희들한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자기 구루가 있는데, 이 구루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힌두인들 부자들이 보통 이렇게 점술가처럼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구루라고 하는데, 그 구루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비즈니스로 성공하려면은 이게 동업을 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동업할 자를 찾았는데 동업도 외국인하고 하라고 그래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서양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처럼 이 코 납작한 사람하고 하라, 동양인하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대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종교가 당신하고 다른 크리스찬하고 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점쟁이, 그 점술가 참 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면서 참 제가 또 이 양반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려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니까 막 서로 이제 재밌다고 네. 웃어 넘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일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스타일로 가는 것을 생각지를 안 했죠. 네. 안 했고, 다만 이제 네팔에 이렇게 가진 자들을 보면은 사실 남을 돕는 일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어요. 나눔이 좋군요. 예, 나눔이 적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손수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분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저의 바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다스려 준 것이죠.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 카페 사업에 경험이 없으셨는데 뭐 메뉴라든지 뭐 그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처음에 적자가 났는지 그런 과정은 어떻게 세팅을 하셨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염려를 크게 안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현재 여기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34년 된 식당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그런 고객들이 있었죠. 네. 있어서 이분들이 식당에 와서 예전에는 그 네팔 전통차를 마시던 것이 커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커피들이 두 가지밖에 없었죠. 블랙 커피와 밀크 커피,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와서 이제 카페를 세팅하면서 커피 종류만 해도 여러 수 종류가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에스프레소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여러 가지 이 네. 커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커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커피들을 어떻게 주문을 받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네. 종업원들이 있으니까 종업원들을 저희들이 이제 다 불러가지고 종업원들한테 모든 커피를 다 만들어가지고 자, 맛을 보게 했죠. 네. 이것은 옛날 커피하고 다르다. 커피가 블랙 커피하고 밀크 커피 두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커피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커피들이 있다. 이러면서 일일이 만들어서 이제 맛을 보였죠. 그래서 네. 주문 받을 때도 이렇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손님이 블랙 커피 가면은 블랙 커피가 아메리카노도 있고 그리고 에스프레소도 있다. 그리고 아이스 커피도 있고 아이스 커피도 있고 그리고 또 아메리카노로 할 때도 설탕을 넣는 커피가 있고 넣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주문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손님한테 묻고 그렇게 주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몇 번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종업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다 했을 때 손님들한테 가서 손님들이 뭐 블랙커피 하면 블랙커피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또 밀크커피는 또 라떼가 있고 카푸치노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손님들이 이제 뭐 잘 모르니까 뭐 그럼 라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으니까 손님들이 마셔보니까 옛날에 먹던 그 커피 맛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막 색다른 네.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다음에 이제 자기 친구분들 다른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커피 뭐 마시겠느냐 이렇게 딱 묻더라고요. 묻는데 뭐 블랙 커피, 밀크 커피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한번 와서 마셔본 이 경력이 있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블랙 커피는 이런 게 있고 밀크 커피는 이런 게 있는데 자기는 라떼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해가면서 이제 이 커피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저희 카페 커피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은 이분들이 그래요. 뭐 저희 카페 와서 커피를 마시면은 다른 데 가서 마실 수가 없다. 네. 여기에 이제 입맛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알려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기존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카페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시작한 그 달부터 저희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았죠. 인컴이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윤이 있는 그런 카페를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일반적으로 뭐 같이 일하는 웨이터들이 뭐 이제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주인 몰래 뭐 또 마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어떤 시스템은 또 어떻게 그 일하는 사람들 배려라든지 이제 서로 죄를 안 짓고 정말 서로 즐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의 커피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 종업원들이 당연히 호기심도 가고 마시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처 이제 저희들이 좀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직원들에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이렇게 마시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시는 거야 마시는 거지만 어떻게 좀 종업원들이 떳떳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매월 이제 쿠폰을 몇 장씩 이제 5장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이제 나눠 줍니다. 나눠주고 이 쿠폰은 그 달에 다 소모할 수 있도록 남겨두면은 이제 익스파이어리 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 다음 달에는 또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종업원들이 좀 떳떳하게 쉬면서 커피를 한 잔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친구나 그리고 또 가족이나 이렇게 누가 찾아오면은 떳떳하게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정말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그런 기분으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죠. 그렇게 한 뒤로부터 직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예. 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여기 네팔에 지금 하시는 사역에 그 연결된 젊은이들이 자기의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자기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예, 이제 또 아니면 크리스찬 우리 형제들이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전략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전략이신가요? 예, 사실 저희들이 카페를 시작할 때 이제 선교사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만남에 대해서 복음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시작하면서도 어떻게 이거를 복음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했었는데 이미 저희들과 만나는 이 종업원들 그리고 현재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그 관리하는 종업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그 작업장 안에서 있는 그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함께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의 그 생일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다가 깜짝 쇼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해서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날은 아주 좋은 것들을 이제 선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식당 안에 이 조그모들이 그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식당 그 사장님이 그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은 이 식당 조그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 염려를 많이 이렇게 희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원을 이제 종업원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 종업원 스스로가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노조 활동을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카페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권리주장 같은 거 안 해도 그렇죠. 이제는 다 예, 해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너무 감사했고 또 저희 이렇게 직접적인 그 저희와 관련 있는 그 종업원들은 이제 바리스타들이거든요. 이 바리스타들은 지금 처음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있고 두 사람만 이제 외국에 네. 그 근로자로 이렇게 네. 이 카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파워에 신청해서 나간 두 사람 위에는 지금 2년 정도 계속 이렇게 함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우리 그 바리스타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계획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카페를 관리하고 또 경영하는 이런 모습을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도 이렇게 나중에 계속 이렇게 남의 집에서 바리스타 하면 평생 할 수 없는 거니까 따로 나가서 카페를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운영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오랫동안 하면은 그런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지금 바리스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의 그 생각은 지금 이제 카페를 또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프랜차이즈식으로 해 나갈 건데 그렇게 해 나가면 이제 한 카페를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게 하나씩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업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창업하는 건데 이 창업을 할 때 그들이 어떤 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자본금을 대여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미리 그 종업원에게 창업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저 창업 계획서를 보고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창업 자금을 이렇게 대여해 주는데 빌려 주는데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환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지도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그들이 한 그 창업해서 창업주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창업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일도 저희들이 예. 이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만들지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그걸 분양을 해주고 그렇죠. 세워주는 거로 예, 해라. 그렇죠. 예. 그 철학이 거기 들어가 있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했을 때만 저희들이 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서로 예, 계속 예. 자기 그렇죠. 거를 갖고 예. 나가도록. 그렇게 한 이제 또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또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복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신실한 그 제자가 되면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그 프랜차이즈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본사 주인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그분이 지금 이 카페를 같이 계속 그 자리를 만들어줘 가면서 이제 하는 거로 이제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진행되는 상황은 좀 어떤가요? 사실은 이 카페를 시작하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그게 안전장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식당 그 주인하고 저희들하고 이 계약서가 없습니다. 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하면은 저희들 보고 좀 겁없는 일을 네, 했다. 무모하다, 그렇죠. 뺏긴다.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주인한테도 그랬어요. 당신하고 내하고 이렇게 계약서가 없는데 이거 이래도 되겠네 이렇게 맞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거 내 거라 하면은 내 거 다 되는데 어떡할래 이렇게 농담 삼아 막 네.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네팔에 34년 동안 식당을 해왔는데 네팔의 사람들이 거의 나를 다 아는데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업하는 이야기를 이제는 다 안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카페를 내가 그 세상 이야기로 먹으면은 네. 이 네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네.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하지 마라. 내가 조그마한 카페 하나 내 것으로 하고 난 뒤에 나의 명예를 손상시킬 일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또 믿을 수 있는 것이 또 저희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네. 나는데 저희들을 어떨 때는 부모처럼 네. 어떨 때는 뭐 형 누나처럼 네. 이렇게 저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일도 이렇게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현재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을 만나기 전하고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일단은 이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고 또 이렇게 돕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진 젊은 그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가 한번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기부를 계속 이렇게 해 오는데 이런 기부를 우리가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법인을 만들 때 기부 법인을 만들 때 저희들도 그 법인 이사로 함께 넣길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현지 법상 외국인은 그 법인 그 이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등기 이사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을 정관에 이제 자문할 수 있는 자문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부부가 이 기부재단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기부 활동을 이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제 기업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그 프랜차이즈 벤처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 34년 된 이 식당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벤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벤처 회사를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이제 이 조인이 돼 있고. 조인이 해가지고 이제 투자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지금 이 바제코 세코아라는 이 식당이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제 전국에 이제 자꾸 나갈 건데 지금 현재 네팔에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네. 있고 외국에 그 홍콩에 하나 있고 그 마카오에 하나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그 두바이에 또 이렇게 개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팔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는 지역에 이 식당이 이제 자꾸 나갑니다. 나가면은
네팔 사람들은 이 바제코 세코악 하면은 최고의 식당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카페가 같이 이렇게 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에 나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식당에서도 로열티가 나오지만 카페에서도 이제 로열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프랜차이즈가 지금 이제 회사가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아이템들도 거기서 나오고, 음식 아이템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되고 성공적인 그 일들이 진행되고 계시는데, 이제 그동안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형태로 시작한 것이 몇 년 되셨나요? 이제 뭐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 2년 전에는 병원 쪽에. 예, 2년 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전통 사역, 네. 예, 교회 개척이라든지 신학교 사역, 뭐 교회 사역 이런 걸 주로 계속 했었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자비량으로 완전히 돌아서신 건가요? 예, 그런 셈이죠. 왜냐하면은 뭐 선교사로 처음 나올 때는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잊혀져 가는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래되니까 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또 부탁을 받는 교회도 부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인데, 비즈니스를 할 때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것이 뭐 선교가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기도 제목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정말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뱀으로 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뱀 사역은 제가 보니까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정직하게, 그리고 또 이 현지 실정법에 얼마만큼 정직하게 내가 사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 뱀 사역이라고 이제 말하지만 아직 제가 뱀이라고 여러분들 앞에 내놓기도 아직 부끄러운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뱀 사역입니다라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다 보면은 내가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보다도, 복음보다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직해야 되고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힘든 사역이구나. 자신과의 날마다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더 조심스럽고 지난 발자취도 다시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네. 지금 그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자신과의 싸움 중에 혹시 그 재정 부분의 어떤 유혹이나 금전적인 어떤 유혹이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재정적인 유혹이라기보다도 이것이 이제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지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복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성경적 경제관을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영성 가운데도 어떤 좀 특별한 영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한편에는 사업적인 면에서는 사업의 아니면 경영의 전문성도 이제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을 하게 될 때 그냥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겁 없는 행동을 했는 거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은 잘 저희들을 은혜를 주셔서 잘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에 이렇게 뱀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바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사역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우리 그 고아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자들이나 신학교나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네팔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할 수 있는 터전도 이제 마련해 주시는 전략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런 전략으로 어떤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큰 모델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보육원을 지금 이제 1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니까 뭐 공부를 계속하는 아이들은 이제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는 네. 그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카페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 아이들의 고민이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카페를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든 또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아이들이든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켜서 지금 저희들 카페에서 지금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아르바이트보다는 이제 완전 자기 직업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저희 보육원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네. 예, 근데 세 사람 걔네들한테는 지금 예. 모델이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다, 지원해주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숙련된 앞으로 이제 그 자립할 때 저 아이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도 했고 지금도 현재 여기는 또 학교 시스템들이 오전에 이렇게 가서 6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카페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잡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자기 용돈도 쓰고 또 학비에 보태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까지 돕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것이 이제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말하면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이제 하시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사업가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하는 거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지금 케이스는 선교사님이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지금 이어가시는 특별한 이제 그 케이스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도 아주 뭐 정통 선교사님으로 뭐 20년, 23년 지금 일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보면서 선교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어떤 원칙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선교사가 비즈니스 미션을 시작할 때 어떤 거 아까는 이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더 어떤 원칙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칙을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원칙을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또 선교지에서 이제 20년 이상 지내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예전부터 선교학자들이나 선교 운동 동원가들이 이야기해 오던 것이 선교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선교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네트워킹 선교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선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나온 것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성도 수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헌금이 줄어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선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비가 줄어들 것이고, 또 선교사 파송 수도 뭐 10명 하던 것이 뭐 7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개 선교사로 나오면은 전통 선교 방식을 생각하고 또 고집을 해서 나오면은 대개가 하는 일들이 신학교 사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육원 사역, 고아원 사역, 그리고 뭐 학교 사역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100년 전 선교도 모든 선교사들이 이런 방법으로 다 해왔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좀 더 이렇게 선교지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IT 시대고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시대에 맞게끔 진보된 그런 그 아이템을 찾아야 되거든요. 선교도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선교는 사실은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현지 문화를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한국 교회도 이제는 그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왜냐하면은 교회라고 하면은 그 한국 교회 안에는 굉장한 무궁무진한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에는 뭐 교수도 있고 탁월한 CEO도 있고 훌륭한 경제학자도 있고 자본가도 있고 모든 시스템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을 하면은 한 사람의 훌륭한 뱀 선교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뱀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뱀을 통해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를 하면은 모든 국가, 전 세계 국가를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겠다고 가는데 막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했을 때 이제는 한국 교회는 그냥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선교사가 나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선교사로 하여금 지금 한국 교회에 갖고 있는 그 자원, 이 컨설팅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과 한 사람의 선교사가 잘 조합을 해서 한 나라를 연구하게 하고, 그 나라에 필요한 비즈니스가 과연 소자본을 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이 그룹들은 금방 네.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 1,000만 원이다 이러면은 1,000만 원을 교회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 선교사에게 1,000만 원을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만 원은 투자 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이 선교사는 다시 회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는 이제 손익분기점이 됐을 때는 투자금을 회수해서 이 회수화된 투자금을 또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만 한국 교회도 살 수 있고 또 선교사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간 이 선교사는 이
비즈니스하는 이 배움으로서의 살아갈 때 자기 개인적인 영성이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법 정신이 강하지 않으면 우선 협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타협을 하죠. 예, 타협을 하면은 벌써 비즈니스에서 미션은 하면 실패입니다. 예, 이미 부패하는 그렇죠. 예, 단계가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를 타협하면 나중에 2개를 타협해야 되고 3개를 타협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지역은 항상 부패돼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들과 현지 공무원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고전을 할지언정 정확하게 일을 짚어 넘어가야 되고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죠. 한 예로 이제 저희 병원이 이게 현지 병원이 한번 그 세금 문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병원에 불시에 이제 세금무 조사를 했는데 저희 병원도 한번 세무조사를 당했는데 갑자기 몰려와서 모든 영수증처를 내놓고 다 세무조사를 받으니까 이제 이게 가난한 나라일수록 정식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그 가게에 가면은 그냥 일반 영수증 이렇게 종이에다 그냥 이렇게 써가 주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 세무조사하는 네. 분들이 이제 걸고 넘어진 거죠. 왜 영수증을 이렇게 받았느냐. 그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뭐 아무데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무용품을 사면은 거기 그냥 내주는데 그렇게 세금 영수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마한 구멍가게에는 세금 영수증이 없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할 말이 없죠. 자기들도 이제 조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들이 벌금을 냈는데 벌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2,000루피. 2,000루피 하면은 우리나라 돈은 2만 루피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영수증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놓은 데는 진짜 여기밖에 없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병원은 그때 세무조사해가지고 영업정지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벌금을 낸 그런 병원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이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요만큼 하나라도 이렇게 거리낌이 있으면은 더 크게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주 그거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저희들 이렇게 세무 처리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놀라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남의 나라에서 정직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데 사실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여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력하고 자꾸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실은 조용히 일구어 나가시는 이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좋은 원칙들과 또 이제 관찰들을 통해서 다른 선교지에서도 뭐 환경이나 문화는 다르지만 이제 원칙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끝으로 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의 그 관점이나 그거를 극복을 하셨는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하시는 일에 동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 외적인 어떤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요? 사실 선교지에 이렇게 나오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 이 그룹끼리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선교사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저는 크게 환영도 안 하면서 반대도 안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비난들은 있지만 그런 비난들을 다 이렇게 귀로 들으면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사람인데 힘들죠. 힘든데 일단 선교지에 나오면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제 마음속으로 이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사역이죠. 사역이고 또 이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딱 했을 때는 제 그 예전 그런 모습과는 또 좀 다르게 이거는 제가 삶 가운데서 제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이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것보다는 제 삶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렇죠. 것이 비즈니스 미션의 하나의 원칙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다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을 이제 저희가 듣고 또 도전도 되고 그러는데 자 이제 또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현장 선교사님들이 있으실 텐데 끝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이 뭐 크게 격려가 되겠습니까만은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제가 마음에 두고 이제 연구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 나갈 때 여러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 마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선뜻 방향을 돌리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고적으로 헬레니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선과 악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적인 생각이죠. 항상.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복음하고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비즈니스를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상당히 힘들죠. 전통 선교사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가 그렇게 죄악시할 그런 선교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그런 헬레니즘 사고 방식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임한다면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지만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더 큰 역량을 가지고 엄청난 이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시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이 바로 결단하고 걸음을 돌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뱀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훌륭한 귀한 선교사님이 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네팔 현지에 지금 방문 중인데 현지에서 이 베모의 또 그 역할로 그동안 전통 선교를 해오시다가 20년 되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뱀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시는데 또 그렇다고 사역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장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우리 김성광 선교사님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이 뱀에 대한 관심과 또 기도가 많이 있으신 줄 아는데요.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김성광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 연락처는 저희가 나중에 이 프로그램 아래에다가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성광 선교사님 정말 귀한 말씀으로 선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